소개받은 명지대학교 경제과 명예교수입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명예교수가 됐으니까 32년 동안 명지대학교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 돌이켜보니까 이 평일에, 그렇죠, 평일에 사실 다 상업에 종사하시고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여기 나오신 심정이 얼마나 갈급하시겠어요. 우리의 모임,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에 다 압축이 됩니다. 예, 보시다시피 보면은 국민을 이겼다고 착각하는 미련한 정권이에요, 사실요. 국민이 어떻게 사실 정부 위에 있지 정부 아래에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그동안 너무 오만불선하고 생각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할수록 대한민국은 점점 더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총체적인 국정 파탄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는데, 이때 국민의 힘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4.15 총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총을 들고 갈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손에, 우리 손가락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갖다가 결정지을 여러분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15일 총선으로 문재인 정권을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박살을 내야 됩니다. 박살을 갖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요, 저는 사실 교수예요. 예전에 여기 나오진 않았고, 하지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데까지 나오면서도 제가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해 볼까. 그러면서 세상에 우리는 좀 인간의 능력은 진짜 무궁무진하다. 그야말로 여러분 보면요, 연약해 보이지만 이 안에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면 모두 여러분의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조찬 강연을 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좀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4.15 총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명운을 가려는 체제 전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4.15 총선이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려는 체제 전쟁이다, 그런 얘기예요. 운명하면 이미 뭐죠? 숙명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명운으로 바꿔야 우리가 선택 가능한 거죠. 우리의 학위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리 열린다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아닌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체제 전쟁으로서의 4.15 국회의원 선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부자가 없어요. 다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도 태어났을 때, 소위 1948년에 8월 10월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건물들이 다 있고요. 국민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저렇게 번듯한 청와대 저택까지 마련해 줬는데, 저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무 감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이거는 너무 화가 나요. 잠깐 기다리면서 저 뒤에 북악산을 보고 청와대를 보고, 인간들아, 우리가 어떻게 세운 이 나라에서 이렇게 분탕질을 하느냐, 그거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4월 15일 날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의 힘, 4.15 총선,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체제 전쟁이다. 두 가지 근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4.15 총선에서 저 뒤에 청와대 보이는 저 집단들이 이기면은 뭐를 하겠습니까? 저 인간들이 금방 짐작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개헌을 할 노력을 할 겁니다. 보면요, 이미 보면은 2018년도에 개헌 시도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헌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살더라도 말이죠, 필요하면 도배도 하고 액자도 걸고 그래요. 하지만은 집 자체를 갖다 근본적으로 부수지는 않잖아요. 봅시다. 정권은 국민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정권이 국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개헌을 하더라도 소위 내재적 한계라는, 손을 대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보면요, 개헌한다고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훼손하는 개헌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저들은 이미 2018년 5월에 시도를 했고,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힘을 더 얻으면은 저들은 그렇게 밀어붙일 겁니다. 하나 좀 배우세요. 같이 공유하십시다. 배우기보다도. 프랑스 헌법이 잘 돼 있어요. 거기 3조 51항에 주권재민이 나와 있어요. 주권재민이요. 주권재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서가 뭐냐면은 국민이 정치인,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나 또는 선거,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선거죠, 선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투표하고 정치, 가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뭐냐면은 일반 개인 또는 특정 개인에게 주권 행사를 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바로 뭐냐면 어떤 짓을 했냐면은 기억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요. 2018년도 5월에 그 당시 뭐냐면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는 듣도 보도 못한 자를 갖다 그걸 통해서 개헌도 안을 갖다 일방적으로 마련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개헌 자문위원회 도대체 어떤 그 괴뢰 집단입니까 도대체 그게. 지금 말하는 불란서 헌법에 뭐냐면은 주권재민 맞아요. 하지만 주권 행사는 국민의 대표자, 즉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이름을 붙여갖고 위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력 공론화위원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임의기구를 통해서 국가의 100년 대기 에너지 정책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또 따져보세요. 보면요, 아니 헌법자문위원회가 자문위원회예요. 거기서 무슨 도대체 근거를 해서 우리나라 개헌안에 골격을 갖다 마련하고, 그것도 오만불손하게 뭐예요. 그 당시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당시 뭐냐면 조국을 통해서, 법무장관도 아니야, 조국의 민정수석을 통해서 개헌안을 갖다 그걸 설명을 해서 세 번을 쪼개서 말이죠. 그때 한 게 뭡니까?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를 하려고 애썼어요. 결국 못했죠. 그 이미 시도가 보인 겁니다. 이번에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저들이 그 짓을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복귀할 게 뭐냐면 경제 지원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노동운동 다 좋습니다. 단결권 있죠. 다 있습니다. 하지만 뭐냐면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임금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파업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대로 하면은 정리해고를 막는 파업은 못하게 돼 있어요. 정리해고를 하는 파업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번에 나왔던 개헌안에는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헌법 개정에 들어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도대체. 아니 도대체 이 정권이 도대체 공동정권에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럼 뭐냐면은 정리해고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구조조정 못하고 전부 다 안고 가야 돼요. 그야말로 민노총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이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자세히 말 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들은 바로 2년 전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노력했고 경제 정원을 갖다 사회주의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안 됐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4.15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들이 다시 그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를 막으려면 여러분의 바로 뭐죠?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끝장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여러분의 두 번째 손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에 달려있다고 그러죠. 보면은. 또 하나 질문할게요. 현실적으로 보면 야당 맞죠? 108석을 가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네들은 국민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국민을 공감하게 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선거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유를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독서를 통해서, 고뇌를 통해서 자유가 왜 중요한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유행가 가사처럼 자유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야말로 사실 10월 3일도 그렇고 10월 9일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 엄동설환이죠. 이 평일에 이 아스팔트에서 나와서 외치는 태극 시민의 그런 충정을 그들이 제도권에 담아내는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 밀실에서 엉뚱한 사람을 갖다 공관위원장에 앉히고 엉뚱한 사람을 갖다 공관위원회 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의 수권 정당으로서 자세고 자질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아닙니다. 보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황교안 대표 단식하셨어요. 하면
나중에 뭐냐면 정치는 조직이에요,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공관위가 대단한 건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그야말로 이 아스팔트에서 많이 애쓴 사람들의 의향을 갖다가 다만의 통로를 만드는 노력을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엉뚱하게 특보잡을 갖다 안 치고 도대체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얘기를 좀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보면 절대로 속지 마세요. 민주주의가 무지 허술한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수결 다수결.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디모크라시죠. 데모는 그거는 군중이고 크라시는 통치하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쫓아서 통치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은 걔는 다수결밖에 안 돼요. 절대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지지했다고 많은 사람 밀었다고 그것이 올바른 절대선이 아니죠. 차베스를 보세요. 차베스 마두라 보세요. 압도적으로 국내 지지를 받았지만 그들이 그 나라를 부각시켰습니까? 그야말로 선거에서 탄생한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민주정부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99% 사람이 뭉쳐갖고 1% 사람을 갖다 밀어내는 추출하는 결정을 했다 치더라도 그건 역시 민주적인 방법이에요. 따라서 민주는 필요 조건에 지나지 않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도 정식 명칭은 뭐죠?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따라서 자유가 중요합니까? 민주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를 달라 아니면은 죽겠다 하는 게 맞지. 민주를 달라 아니면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지. 민주를 달라 아니면 죽겠다 하질 않았다고요, 사실. 또 하나 조금 제 교수니까 이것만 좀 공부를 좀 하자고요. 우리 민주주의가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 이면의 컨텐츠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명예혁명, 영국의 1688년 명예혁명, 1787년에 불란서 혁명,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 전부 다 그런 면밀히 흐르는 어떤 투쟁을 통해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됐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기초로 해서 우리가 번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입헌적 자유주의가 그것이 민주주의 콘텐츠예요. 민주주의는 아무것도 안 해요. 1840년 되면서 피를 흘려서 그야말로 권리장전을 이걸 왕이 서명하게 해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된 겁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1940년에 대해서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돼서 겨우 뭐냐면 여성의 참정권을 넓히는 민주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시간을 순으로 보면은 입헌자유주의가 먼저 인류의 피를 먹고자 하는 그런 숭고한 정신이 자리 잡은 것이 이것이 입헌주의가 되고 그 이후에 선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예요. 순서를 보면은 입헌자유주의, 자유가 없는 민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요. 다시 보세요. 자유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고 자유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맹종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짓거리 보세요. 국민의 다수의 어떤 선택을 받았다. 그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요. 그러면서 공수처, 그걸 왜 만들죠? 그 연동형 비례제 뭐죠? 우리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공수처하고 연동형 비례제 뭐냐면 국익과는 무관하고 대한민국 발전과는 무관한 자기네들의 집권 기반을 넓히고 집권을 갖다 영구 집권을 하는 어떤 그런 꼼수로서 얘기한 것인데 그 원초적인 것이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다는 그 자체 그 하나입니다,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하시고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에 의해서 수식되지 않고 자유에 의해서 그야말로 제한되지 않는 자유는 민주는 맹종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마두라 차베스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김영호 그 공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고매하신 인격을 가지시고요. 현실 정치로 꽤 오랫동안 참여하셨고 또 학교에서도 정책을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화가 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이 있는 거에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관위를 꾸미면서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진본이 보수 타령을 하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걸 듣고 아니 그러면 진보 보수가 무슨 뭐
진영 논리라는 겁니까? 그건 안 해요. 절대로 보수, 자유, 이거는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김명호 위원장님. 제가 체계적으로 그걸 반박을 하면은, 진영 논리는 뭐냐면은, 어떤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이냐, 근거가 있냐, 그게 아니라, 누가 주장했어? 우리 편이 아니야. 이거를 따지는 게 진영 논리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숭고한 자유주의 가치에 우리가 가질 만한 거를 가졌고 이걸 지키지 않은 보수가, 이것이 진영 논리입니까 도대체?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도대체. 어떻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학식과 연륜에 자유를 부르짖고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데 그걸 진영 논리로 폄훼하냐,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길래 그 정도니까 공부를 못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발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붙이고 합친다 한들 등치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합니까? 체중이 110kg 나간다고 해서 근육이 없고 전부 지방인데 그것이 튼튼합니까? 소수가 모이더라도 자유 이념과 가치를 소중한 걸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부둥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탕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승민 네가 뭔데? 하태경 네가 뭔데? 빠져라 그래, 빠져라. 백의종군 하든지 빠지든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이고 통합의 주체고 대상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말이 됩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태경, 유승민, 당신들은 도대체 작년 10월 3일, 9일 우리가 이렇게 목 터져서 외칠 동안에 당신이 어디 계셨습니까 도대체?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서 숟가락 들고 내 밥 먹으러 왔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합치려면 합치세요. 단 마땅히 백의종군 하지 않으면 나오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나오지 말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이거를 입을 갖다 봉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가능합니까? 역사 평가에 맡겨서 일단 묻으면 됩니까? 우리는 비겁한 민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잘못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걸 갖다 빌미를 잡아서 상대편을 멱살 잡지 않고 허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소외를 얘기할 자신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치인이라면 자기 행동과 행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미처 신중하지 못해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정적에게 집권의 빌미를 줘서 우리가 이렇게 나락에 빠졌습니다라고 성찰을 합니다라는 용기 있는 그 한마디를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너 내려와, 너 정치 생명 끝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꼬를 터야만 통합을 할 수 있는 거지. 당장 불편하다고 뒤로 믿고 뭐 탄핵의 강을 건너고 어떻게 도대체 말이죠. 하태경이라는 자는 도대체 이 시민 세력의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 도대체. 그럼 누가 통합의 대상이냐 도대체. 거기는 보물과 쓰레기를 갖다 구별하지 못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니까 보물과 쓰레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보물마저 쓰레기를 보는 그 인간 아닙니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는 국정농단하는 그런 세력과 맞서는 홀로 외로운 세력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지금? 제가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쪼개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다 통합해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놓쳐 우리는 노예의 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쓰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끝내겠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 예우했으니까 대통령 빼고 문재인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반환점을 돌았어요. 반환점을 돌면서 하는 얘기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정의가 사회 구석구석에 멀리 퍼지도록 이렇게 노력해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 2019년 11월 반환점 돌 때. 하지만 반환점 도는 바로 그날 검찰이 조국의 정경심을 갖다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한 걸로 기소를 했어요. 보통 사람이면 그런 얘기를 창피해서라도 못할 것 같아.
전환점을 도는, 반환점 도는 그날 검찰이 조국을 갖다가 뭐죠? 간접 구속한 거죠. 그래서 정경심 얘기했을 때 그때 너무 염치 없게 무너진 나라 다시 세우고, 무너뜨렸지 누가 무너졌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게 다시 쓴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게 다시 쓴 겁니까? 무슨 정의가 무슨 강물처럼 흐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만 짚으면 돼요. 우리가 봅시다. 지금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 뽑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유하고 민주가 충돌할 때 우리는 뭐죠? 민주의 허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공수처가 뭐고 도대체, 연동형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4월 15일에 우리가 총선에서 저들 막지 못한 우리는 어디로 가죠? 노예의 길로 들어갑니다. 노예의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밝은 게 뭐냐면, 제가 사실 1년 전에 이런 자리에 올 생각을 못했어요.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변신해서 이렇게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고 지금 가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돈을 버셔야 될 때 그걸 다 팽개치고 오신 것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의병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려울 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관하지 마세요. 3개월 정도 시간 남았지만 어떻게 보면 생명을 갖다 다루는 수술에서도 1분, 2분이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1분, 2분이 소중한 거예요. 3개월이 남았어요.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태극기 세력을 다 포용하고 대한민국의 양심 세력을 다 포함하고 거기 지적인 능력, 그 다음 기업과 정신을 잘 섞어가지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 바로 세우는데 바로 오늘의 원점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